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들, 딸들 다 바쁘니까 전화도 자주 못하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갑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허리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자식들 얼굴 보기도 미안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요양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갑천 어르신이 달라진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도 걷더네요.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오늘은 김갑천 어르신처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혜우물이 전해드리는 행복한 노후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김갑천 어르신이 처음 시작하신 건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창문 열고 심호흡 5번 하기, 부엌까지 천천히 걸어가기.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덜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2달 뒤 김갑천 어르신은 아파트 앞 공원까지 나가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보니 저처럼 천천히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천천히 걷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어요. 이제는 10명이 넘어요. 다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이렇게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덜 아프게 느껴져요. 힘들 때면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아파트 실내 복도를 걸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좋아진 건 수면 시간이에요. 전에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불면증 약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잘 자요. 김갑천 어르신은 걷기 모임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시는 박 할머니가 무릎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고. 저는 또 그걸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무릎 돌리기 20번, 의자 잡고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 처음엔 5번도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하면 되니까. 욕심내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해요. 운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속 지혜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허리 아플 때 쓰는 파스 붙이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 할머니는 무릎 아플 때 좋은 찜질 방법도 알려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나이의 고민은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점심시간이 되면 폭지관에 들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기도 하고 장날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도 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희가 서로 의지가 되니까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요새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바쁜 거 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요. 김갑천 어르신의 달라진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그러다 전화 오면 아프다는 얘기, 외롭다는 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전보다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라고. 달라진 건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새로 배운 운동하는 법도 알려주고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재미있게 사시나 봐요. 라고. 식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맛도 없고 반찬도 대충 먹었어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된장찌개를 끓여보니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이 할머니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김치도 조금씩 담가서 나눠 먹어요. 서로의 집밥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고 매일 얼굴을 보며 안부를 확인하니 서로가 서로의 건강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주말에 와서 밥을 차려주면 좋지만 매일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매달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꽤 됐어요. 허리 아플 때는 침도 맞아야 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연금의 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갔죠. 하지만 김갑천 어르신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걷고 가벼운 운동하니까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병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약값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수면제도 끊고 진통제도 많이 줄었어요. 한 달에 약값으로 7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제는 3만 원도 안 들어요.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생활비도 절약되었습니다. 이제는 반찬 살 때도 같이 가요. 대형마트에 가면 1+1 행사도 많은데 혼자는 너무 많으니까 사기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둘이서 하나씩 나눠 가져요. 복지관에서 점심 먹으면 3,000원이면 되거든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 있으면 라면만 먹게 되는데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지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임 분들이랑 같이 가서 알아보니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인 일자리 정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복지관 무료 강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서로 알게 된 정보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김갑천 어르신이 매일 아침 하시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이불 속에서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요.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각각 10초씩. 아침에 이것만 해도 허리가 한결 편해져요. 침대나 바닥에서 하는 쉬운 운동법도 있습니다.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면 무릎도 덜 아프고 안전해요. 처음에는 3번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번도 거뜬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바로 눕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더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식사 후에 창문을 열어두고 앉아서 15분만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걸어요. 특히 저녁 시간의 변화가 컸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자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저녁 8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도 보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도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졸음이 와요. 잠자리에서 하는 간단한 습관도 생겼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해서 양말을 신고 자요. 처음엔 답답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줄었는데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돈도 절약되고 이런 게 바로 자연의 약이 아닐까요?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외로운 거였어요.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김갑천 어르신은 외로움을 달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창문 열고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하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용한 게 더 좋아요. 내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장보기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사다 주는 반찬만 먹었는데, 이제는 시장에 가는 게 즐거워요. 상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써요. 글씨체가 예쁘진 않지만,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작은 즐거움도 찾았습니다. 베란다에 상추랑 쑥갓을 조금 길러요. 매일 아침 물 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워요. 내가 기른 채소로 끓인 된장국 맛이 또 어떻게나 좋은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너희들 바쁘지? 하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항상 왜 연락도 안 하냐고 뭐라 했는데, 이제는 내 생활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기가 쑥스러웠어요.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용기 내서 한번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김갑천 어르신이 처음 복지관에 가게 된 계기는 무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동네 방송에서 복지관에서 무료로 혈압, 당뇨 체크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돈 안 들이고 건강 체크도 하고 한번 가보자 싶었죠. 그렇게 시작된 복지관 생활이 이제는 하루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돌아와요. 점심은 3,000원이면 되는데 국에 반찬 3가지. 혼자 해먹는 것보다 영양가 있고 맛있어요.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노래교실, 수요일에는 건강체조. 선생님들이 우리 나이에 맞게 가르쳐 주시니까 따라하기 좋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하지 않아도 되고, 경로당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경로당은 옛날하고 달라요. 바둑, 장기만 두는 게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어요. 거기 가면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특히 점심시간이 즐겁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같이 밥 먹는 재미가 있어요.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데,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끼니 거르지 않고 제때 먹는 거. 우리 나이에는 날씨 변화가 참 중요해요. 더울 때는 더워서 힘들고 추울 때는 추워서 힘들고, 그래서 계절마다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나름의 방법이 생겼어요. 김갑천 어르신의 계절별 건강관리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나이에는 기관지가 약하니까.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봄철 산책 시간도 달라집니다. 아침 이슬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요. 대략 9시. 그때가 공기도 좋고 햇살도 적당해요. 너무 이른 아침에는 차가운 공기가 기관지에 안 좋거든요.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덥다고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선풍기 틀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게 좋아요. 에어컨은 1시간만 틀고 끄는데 그때 꼭 환기를 해요.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느라 잠도 못 자요. 한 컵씩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가을에는 일교차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말을 꼭 신어요. 발이 차가워지면 온몸이 다 아파요. 양말 2켤레를 준비해 두었다가 낮에는 얇은 거, 저녁에는 도톰한 거로 갈아 신어요. 겨울철에는 실내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살짝 열어요. 10분만. 환기 안 하면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습기에 따뜻한 물을 넣어두면 실내가 건조하지 않아서 좋아요. 실내에서도 걷기 운동을 해요. 집안을 한 바퀴 도는데 20걸음. 하루에 10바퀴만 돌아도 200걸음이에요. 밖에 못 나가도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나이에는 병원비가 제일 걱정이죠. 연금은 적은데 병원은 자주 가야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돈 안 들이고도 건강 챙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김갑천 어르신이 찾은 슬기로운 의료비 절약법입니다. 동네 보건소에 가보니까 무료로 해주는 게 많아요. 혈압, 당뇨 체크는 기본이고 독감 예방 주사도 무료예요. 요즘은 보건소가 많이 좋아졌어요. 복지관의 의료 지원도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는 복지관에 의사 선생님이 오세요. 간단한 진찰은 무료로 해주시고 어디 큰 병원을 가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약국 이용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약을 타러 갈 때는 먹다 남은 약을 꼭 가져가요. 비슷한 약이 있으면 새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복되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고. 병원을 고르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큰 병원만 고집하지 않아요. 동네 의원 중에서도 좋은 데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 나이대에 맞게 잘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동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의료비 지원 제도도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신청해 볼 수 있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 산책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이게 다 약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 했어요. 그때 정말 겁이 났죠. 혼자 사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김갑천 어르신이 집안 곳곳에 설치한 안전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위험해요.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세면대 옆에도 손잡이를 달았고요. 현관도 신경 써서 관리하십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장 높이를 낮췄어요. 위에 있는 신발 꺼내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조심하신다고 합니다. 계단은 반드시 천천히 올라가요. 한 계단씩. 그리고 꼭 난간을 잡고요. 급할 때도 절대 뛰지 않아요. 조금 늦더라도 안전이 먼저예요. 방 안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 사용할 때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타이머는 꼭 맞추고 자다가 더우면 끄기 편하게 스위치를 머리맡에 두고요. 바닥에 늘어진 전선도 정리했어요. 발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전선은 벽 쪽으로 붙여서 정리했죠. 야간 화장실 이용도 대비하고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센서 등을 달았어요. 움직이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요. 복도랑 화장실 가는 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상연락망이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큰 글씨로 비상연락처를 적어뒀어요. 큰딸 전화번호, 옆집 아주머니 전화번호, 그리고 119도요.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 치매. 우리 나이에는 누구나 걱정하는 거죠. 저도 가끔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면 내가 치매가 오나? 하고 걱정되더라고요. 김갑천 어르신이 실천하는 치매 예방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머리를 쓰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신문을 봐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해도 최소한 큰 제목이라도 읽으려고 해요. 식사 방법도 바꾸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대충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선이 머리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을 먹어요. 등푸른 생선으로요. 복지관에서 배운 머리 체조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치매 예방에 좋대요. 말벗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해요. 경비 아저씨랑도 이야기하고 마트 계산대 직원이랑도 인사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특별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꾸 걱정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웃으면서 하는 운동이 약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혼자 살다 보면 식사가 제일 어려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혼자 해야 하니까. 장보기도 그렇고 요리하기도 그렇고. 김갑천 어르신의 건강한 혼밥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혈압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요. 장보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폭지관 영양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장을 봐요. 마트 전단지를 보고 세일하는 채소를 사고 한 번에 많이는 안 사요. 혼자 먹기에 알맞게. 냉장고 관리법도 생겼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달력에 적어둬요. 언제 산 건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러면 음식이 상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반찬 만들기도 쉬워졌습니다. 시장 가는 날 이웃 할머니들이랑 반찬을 나눠 만들어요. 한 명은 멸치 볶고 한 명은 무말랭이 무치고. 그러면 반찬 종류도 많아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식사 시간도 정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려고 해요. 때를 놓치면 건강에 안 좋대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죽을 끓여놨다가 아침마다 데워 먹어요. 속도 편하고 거기에 계란 하나 삶아서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혼자 먹는 게 외로울 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도 보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말자는 게 제 원칙이에요.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바깥 나가기가 겁나요. 미끄러질까 봐. 그리고 추우면 관절도 더 아프고. 하지만 방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갑천 어르신의 겨울철 건강관리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실내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합니다. 아침 8시쯤 해가 떴을 때 창문을 조금만 열어요. 5분. 더 오래 하면 실내가 너무 차가워져요. 그리고 환기할 때는 내복을 꼭 입어요. 낮 시간에 실내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어올 때는 커튼을 활짝 열어둬요. 그러면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 해가 지면 커튼을 닫아서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요. 실내에서도 운동은 계속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100걸음만 해도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도 자주 움직여요. 외출할 때는 더 조심합니다. 양말을 2겹 신어요. 얇은 양말 먼저 신고 그 위에 도톰한 양말.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고요. 목도리는 코까지 덮어요. 차가운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마스크도 꼭 쓰고요. 겨울철 식사도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생강차도 끓여 마셔요. 생강은 조금만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려요. 국물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미역국, 된장국. 뜨거운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잠자리도 신경 씁니다. 이불은 2개를 준비해 뒀어요. 얇은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그리고 수면 양말은 꼭 신어요. 발이 차가우면 잠도 안 오고 감기도 걸리기 쉬워요. 봄이 오면 참 좋은데 요즘은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기관지가 안 좋은 우리 나이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김갑천 어르신의 봄철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복지관에서 미세먼지 앱 설치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창문을 닫아두고 공기청정기를 틀어요.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물걸레질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아요.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 더 신경 씁니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써요. 약국에서 살 때 꼭 확인하고
마스크 귀 고리가 헐거우면 클립으로 크기를 조절해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대신 집에서 텔레비전 체조를 따라 해요. 복지관에서 배운 체조도 하고 환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낮은 시간이 비가 온 다음이에요. 그때 잠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요. 보통 10분 정도. 목 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해요. 미세먼지가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음식도 챙겨 먹습니다. 배, 무, 도라지. 이런 거로 차를 끓여 마셔요. 기관지에 좋대요. 매실차도 좋고 하루 2번 정도 마시면 좋아요. 눈 건강도 챙깁니다. 황사가 심한 날은 눈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로 써요. 여름이 가장 무서워요. 더위를 많이 타는 나이니까. 작년에는 에어컨도 없이 지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갑천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관리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근데 복지사 선생님이 에어컨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에어컨 사용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 맞춰요. 더 낮추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도 안 좋대요. 1시간 틀고 30분은 꼭 쉬어요. 환기도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요. 시원한 공기로 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바로 커튼을 쳐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1시간마다 물을 한 컵씩 마셔요. 미지근한 물로. 식사도 여름에 맞게 바꿉니다. 아침에는 시원한 콩국수,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위주로. 밤에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일찍 저녁을 먹어요. 여름철 특별 준비물도 있습니다. 물병, 부채, 모자는 꼭 챙겨요. 햇빛이 강하면 일사병 올 수 있으니까. 외출할 때는 팔도 가리고 양산도 써요. 특히 낮 시간 외출은 조심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되도록 외출을 안 해요. 꼭 나가야 한다면 그늘로만 다녀요. 중간중간 편의점이나 은행에 들어가서 쉬어가고. 밤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어요. 그러면 체온이 낮아져서 잠이 잘 와요. 선풍기는 돌아가는 걸로 틀고. 이렇게 살다 보니 요양원 걱정은 거의 안 하게 됐어요. 물론 언젠가는 가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김갑천 어르신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식들도 이제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천천히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가벼운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규칙적인 식사도 빼놓을 수 없죠. 세 끼 식사 시간 지키기, 영양가 있는 반찬 준비하기, 혼자여도 식탁에 앉아서 먹기,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도 필요합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웃들과 반찬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살피면서 나이 들어간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이웃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혜우물도 있잖아요. 김갑천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스트레칭 한번,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혜우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